자, 좋은 습관을 가지는 방법 6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습관들 한번 써볼까요?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습관. 아까 나쁜 습관을 썼다면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습관. 채팅창에 지하철에서 책 읽기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하철 2호선에서 책 읽으면 이래가지고 있죠.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너무 가까워. 진짜 책 읽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은근히 이제 또 제 책 자랑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인정한 도서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예, 이렇게 진짜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주 좋습니다. 일어난 자리 바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12시간 금식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바른 자세, 예, 강의할 때뿐만 아니라 앉을 때, 설 때, 누울 때 모든 바른 자세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이거 강의를 하나 해야 될까 말까 계속 들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워크숍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좋은 습관을 쓰고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면 아침부터 할 일 만들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요.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교수들이 월요일 아침 1교시를 안 합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1교시부터 수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교시 들어오는 애들이 뚜루퉁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놈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시간 바쁘도록 만들어요. 일부러 바쁘도록 만들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게으름 피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게으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게으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쓴 거예요. 글씨는. 그 다음에 일기도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일기장을 요런 일기장을 제 얼굴보다 큰 일기장을 한 20-30권 정도 거의 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A4 용지로 한글로 제가 쓴 글이 일기장이 9,500페이지 가량, 300페이지 책이 100권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담 메일을 보내오잖아요. 그럼 제가 상담을 기록해놔요. 그게 5,000페이지예요. 기록해놓은 것만. 저는 원래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아까 몇 권 많이 쓰셨네요 하길래 12권 썼어요.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힘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무조건 기록해요. 여러분처럼 강의 듣잖아요. 저는 웃고 마음에 안 들든 들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합니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고 그걸 다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 좋은 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한 선생님이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반성문을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반성문을 쓰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한 장 내도록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이나 기업이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손쉬운 사람이 된다. 이걸 한 문장을 가득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려고 하는가. 이걸 한 장 가득 쓰는 거예요. 한 장 가득.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괜찮은 벌칙이죠. 너무 훌륭한 행동이 훌륭한 말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벌칙으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반성문 쓰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좋은 문장을 쓰라고 하세요. 좋은 문장을.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아주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라는 걸 하잖아요. 필사를 통해서 작은 깨달음을 되짚어야 돼요. 작은 깨달음을 제 책 중에서도 계속 중간 광고가 나가는데요.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 이 책을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필사를 다 하신 분이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못할 건데 물론 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책들, 좋은 문장들 필사를 하세요. 심지어 갑자기 떠오르시지 않네요. 아주 유명한 박경철 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만 권을 책을 읽었는데도 책 한 권을 못 쓰겠더래요. 컬럼 하나를 못 쓰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필사요. 컬럼 필사에서부터 책 필사까지 좋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일깨웠던 문장, 여러분을 마음을 감동시켰던 문장, 그런 문장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필사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하시고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압박감이 있을 때, 그리고 무기력을 느꼈을 때,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른 식습관이에요. 아까 삼시세끼 먹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먹는 것들은 아주 좋아요. 정시정량 정대를 하는 게 좋아요. 폭식, 폭음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 되게 안 좋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전에는 12시간 단식, 16시간 요즘 단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너무 그거는 힘들고 12시간, 세끼 먹으면서 12시간 단식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술도 거의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딱 그때 그 시간 내에만 먹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먹는 것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 주변에 이제 음료 마시는 것들에서부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우리가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컴퓨터 용어예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모든 패스트푸드라든지 모든 인스턴트를 막 다 거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예요. 모든 요리를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식습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이 바로 서야지 우리가 이 몸이 이제 우리 전체 인생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맑아지려면 몸을 바로 서야 돼요. 물론 저도 이게 몸이 아주 건강한 체질은 아니에요. 되게 마른 체형이에요. 마른 체형이고 저희 아내보다도 어깨가 좀 키는 178인데요. 키가 이제 줄어들어서 177이지만 몸무게가 65kg, 66kg밖에 안 돼요. 되게 마른 체형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엔 더 말랐어요. 56kg밖에 안 됐어요. 키는 똑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에서부터 가식하지 않도록 야식도 폭식도 줄이고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는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부분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저는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주호 씨라는 분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근데 연봉이 억대에 가깝게 받으시다가 내가 돈이 최고다라는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제 실직자가 되어서 집에서 TV를 보다가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 같죠? 몸무게가 174kg, 한국인입니다. 이 여성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서울 분이었었는데요. 여성분은 원주 분이셨어요. 그래서 원주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온 거예요. 비용도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1년을 하게 됩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을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1년 후에 빠진 몸무게 80kg, 65kg, 100kg, 70kg, 0kg.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 사람 안 바뀌니까요. 무려 110kg을 뺍니다. 저 홀쭉한 분이 그 여성분이에요. 네. 저렇게 이제 있으셨던 분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64kg로. 대단한 일이죠. 아무런 수술을 안 하시고, 그리고 뭐 헬스장을 가신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제 맨손 체조와 간단한 트레이너의 운동법을 통해서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을 바꾸면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운동에 대한 이제 전도사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드라마 미생에 보면 웹툰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부터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나타나는 증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이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해서 승부 따위에는 필요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기고 싶다라면 그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몸을 만드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여성들이 한국인 여성들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남성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별도로 또 운동을 안 해도 돼요. 이 집안일을 할 때도 이걸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하시고 몸을 움직일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요. 20대 때인데 가장 아름다운 몸을 20대 때 남겨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프로필 사진도 찍어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책도 쓰게 되었었고 좋은 기업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 여행박사의 창업주 신창현 창업주입니다. 저랑 호영호제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정교수하고 꼭 세계여행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지금 60대가 되셨어요. 근데 50대 때 몸이 복근이 선명하게 있어요. 물론 저는 앞으로도 영원한 일이긴 하지만요. 너무 대단하죠. 하루에 3시간을 운동하신다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시더라도 운동을 꼭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운동인데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보시면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횟수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는 쓸데없는 행동, 산만한 행동을 저렇게 횟수가 적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나면 근데 완전히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학교 수업 참관에 가면 막 이렇게 있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이 운동을 안 시켜요. 처음에 운동을 시켜야 돼요. 몸을 움직이도록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운동은 저도 헬스를 못하지만 꾸준하게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장력 운동까지 꾸준하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40대에 이제 허리 측만증에다가 디스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수술 권유를 받았었는데요. 저는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 몸을 그냥 기본적으로 체력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운동하면서 이제 수술 없이 몸을 바꿨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혜린이라는 트레이너 분이 이렇게 7가지 이것도 특강으로 이렇게 해준 전체 이야기에서 핵심 부분만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사진 꼭 캡처해 두시고 그렇게 해서 운동 여러분이 또 참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체질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우리 허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오래 있으면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에 이렇게 앉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걷는 것도 우리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1분이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딱 하늘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당차게 걷는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뛰는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젊으면 뛰는 것들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뛰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걷는 거 최고 많이 걸어본 거는 하루에 한 25km 정도 이렇게 걸어봤었거든요. 가족들하고도 한번 걸어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둘레길 걷기에서부터 여러 지역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눕는 자세, 요즘 유튜브도 눕방 이런 거 있기도 저는 그런 거 보진 않지만 바르게 눕는 자세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종교를 떠나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일을 하는 거죠. 바른 명, 바른 사명을 받고요. 바른 신념을 가지고 바르게 정진해 나가고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잘하는 행동에 집중해야 돼요. 좋은 습관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저는 아끼는 습관이 너무 몸에 붙어 있었어요. 식구들 다 자고 나면 이 전등 있잖아요. 이거 끄는 거, 스위치 끄는 거, 밑에 것까지 끄는 것까지 싹 다 끄고 자거든요. 딱딱딱딱딱 끄는 것들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 아이들은 물컵을 한 번 쓰고 다 버리지만 저는 하루에 물컵 딱 한 잔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 휴지 한 장도 딱 휴지 한 장 딱 찢어가지고 김종국 씨 하듯이 반장으로 큰 티슈는 반장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올바른 일들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긍정적 습관. 그게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인사도 잘해서요. 직장생활할 때 상사한테만 인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경비 아저씨, 그다음 청소하는 아주머니. 근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번은 그 회사에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인 거예요. 회장님 다음으로 오래 하신 분이, 회장님 처음으로 채용하신 분인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회장님한테 가면서, 아이고, 요번에 입사한 그 본부장이 인사를 그래 잘하대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경비 아저씨들도요, 진짜 인사를 잘하고, 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진짜 인사를 잘하거든요. 제 아내보다도 어렸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에 살지만, 아파트에 살 때 다 아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왜냐면 항상 놀이터에 나가면 다 아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잘 놀아줘요, 다른 애들. 텐션이 있잖아요, 텐션이. 그러면 애들이, 아저씨 웃긴다며 웃겨봐 이렇게 하거든요. 웃겨주죠. 아이들하고 다 같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좋잖아요. 중요하죠. 6번째가 행동이에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직업군인으로 한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책을 그때부터 이제 100권씩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이렇게 읽으면서요. 13가지 덕목이 있어요. 이 사진 꼭 찍어두세요. 이걸 가지고 제 다이어리에다가, 조그마한 다이어리에다가 두고, 이걸 덕목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이걸 일주일에서 13가지 덕목을 4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하루가 딱 남아요.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습관이 쫙 바뀌었어요. 습관이. 매일같이 이제 첫 번째는 절제하는 덕목을 지키는 거예요. 한 주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X였어요. 전부 다 못 지켰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책에는 동그라미 X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모를 만들었어요. 요 정도면 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딱 만든 거죠. 세모가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가 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과묵이에요. 무건수행처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은 말, 타인에게도 득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제 주변에 잘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를 만나고 못된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뭘 하더라. 좋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질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해나가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덕목들도 여러분이 올려져 있지만 빠르게 제가 하나씩 설명 안 드릴게요. 사진만 캡처로 이렇게 잡으십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검수하기, 근면하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넘어갑니다. 13가지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7번째가 진실하기, 중용을 지키기, 정의라 지키기, 청결하기, 침착하기, 순결을 지키기, 9번째가 겸손하기. 이 덕목의 내용은 조금 바꿔도 돼요. 앞도 바꿔도 되고 뒤도 바꿔도 돼요. 여러분한테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덕목을. 그렇게 해서 그 덕목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덕목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 오늘 이제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 깨달음을 되씹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책 한 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이에요. 제가 읽고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려고 꼭 눌렀어요. 진짜 꼭꼭 담았거든요. 그런 문장 중에서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바른 식습관, 운동 습관, 바른 자세와 태도, 성공 행동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실천 행동표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아주 촘촘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실천 행동은요 아주 단순한 것들. 하나 또는 2개, 3개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지속해 나가도요. 그 다음에 또 바뀌거든요. 또 바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